모서리가 부드러운 나이. 모난 바위도 세월이 흐르면 풍파에 깎여 두루뭉술 유연해진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월을 꽤 먹은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모가 나 있다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아닐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말이 있다. 젊을 때야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좌충우돌 도전하는 시기이니 모가 좀 나 있더라도 괜찮지만 인생 수업을 제법 한 나이가 되었다면 나의 모서리를 점검해야 한다. 아주 좋다거나 아주 싫다거나 극단적으로 모난 성질은 감춰야 할 때다. 자기 주관을 없애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타인의 다양한 생각을 받아줄 수 있는 둥글둥글한 유연함과 공감 능력을 갖추면 된다. 과거를 돌아보면 강하게 주장했으나 정답이 아닌 것이 참 많았음을 깨닫는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지금까지 10손가락을 움켜쥐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히 힘을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꼭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것만 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풀어 과감히 놓아버려라. 다 쥐고 있으려 아등바등하다 정작 중요한 것을 쥐고 있는 손가락에 힘이 빠져 나도 모르는 사이 풀려버릴 수 있다. 그러니 먼저 놓아버릴 것은 아낌없이 놓아주고 중요한 것에 힘을 몰아 더 꽉 쥐자.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청춘을 바쳤고 가족이 원할 때 곁에 있지 못했으며 개인의 삶과 안락도 포기했는데 어찌 쉽게 놓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이라도 놓아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끝내 행복의 맛을 느끼지 못한 채 미련과 아쉬움만으로 나머지 삶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버려야 할 게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이제는 현명하게 정리할 타이밍이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종착역은 같다. 과거에 느꼈을 수많은 희로애락도 지금은 그저 흘러간 추억으로 남았듯 지금의 희로애락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추억으로 느껴지겠지. 이 순간 절치부심하며 사는 것도 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과거일 뿐이다. 어차피 인간은 서로 다른 지류를 따라 흘러도 결국에는 한 바다에 모인다. 남의 지류와 비교하며 한탄하거나 뽐내지 마라. 그물이나 저물이나 어차피 종착점은 똑같다. 삶은 찰나다. 즐겁게만 살다가 가도 아쉬운 게 인생이다. 그러니 지류에 몸을 맡기고 즐거움을 느끼며 살자. 몸을 맡기면 자연히 몸이 가벼워져 물에 뜬다. 그러면 바닥의 돌뿌리에 내 몸과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지 않겠나. 당신만의 해우소가 있는가? 육체의 노폐물을 비우는 일은 빠짐없이 하면서 정신에 쌓인 찌꺼기를 비우는 일에는 소홀하다. 무엇이든 제때 비우지 않으면 탈이 나듯이 정신에 쌓인 노폐물도 제때 비우지 않으면 터지고 만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합병증이 생기고 자칫하면 훅 간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정신에 쌓인 노폐물은 훗날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는다. 곳곳에 있는 공중 해우소처럼 정신의 찌꺼기를 비울 수 있는 해우소도 거리에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각자 우리만의 해우소를 마련해야 한다. 당신의 해우소는 어디인가? 정신의 찌꺼기를 비워내는 해우소가 마련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나만의 해우소인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차마 버리지 못한 것들을 미련 없이 말끔히 비운다. 기대치를 낮추면 만족은 저절로 온다. 증일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욕심은 더럽기가 똥덩어리 같고 독사와 같아 은혜를 모르며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다. 또한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바른 꿀과 같고 쓰레기 더미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허망함이 물거품과 다를 바가 없다. 젊은 시절은 모든 면에서 기대가 컸다.
직장에서는 잘 나가고 싶었고, 가정에서도 잘 해내고 싶었고, 인간관계도 잘 챙기고 싶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큰 기대는 버거움으로 느껴졌다. 직장에서는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강요하고 다그치게 되었다. 인생 절반을 지나보니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 그렇다고 직책이나 권한을 일부러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무거워진 어깨의 힘을 서서히 빼라는 것이다. 무거운 채로 퇴직을 하면 몹시 힘들어질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할 때 성공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 비우는 것이 속 편하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아이도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게 놔두어야 한다. 소득의 기대치도 이제 낮춰라.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는 일이다. 다 적응하며 살게 된다. 기대를 낮추면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아진다. 비우지 않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삶에 대한 열정뿐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는 나이. 소욕지족.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으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법정 스님의 말씀이다. 스님께서 삶으로 가르친 무소유 정신은 인생의 절반을 지나는 나이에 더더욱 필요한 처방이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 얻는 것보다 잃는 것, 좋은 것보다 싫은 것이 갈수록 많아진다. 지금의 배포로 그런 현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평범한 사람이 무소유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스님 흉내라도 내보기 시작하자.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서도 바람이 빠지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나다운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다. 꽃은 어느 곳에서 피든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사람도 꽃과 같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자기다운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러나 자기다움이 무엇인지 죽기 직전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평생을 살아도 자신보다는 남을 더 많이 알고 떠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다. 자기가 무슨 꽃을 피워야 가장 아름다운지 깊이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기와 맞지 않는 꽃을 피웠다면 지금부터는 자기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살아라. 그 향기로운 꽃내음이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행복하게 전해질 것이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파릇한 잎사귀가 싱그러운 멋을 지녔듯 계절에 따라 붉어가는 잎사귀도 그 나름의 중후한 멋을 지니고 있다. 비록 낙엽이 되어 한 줌 걸음이 될지라도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고유한 멋을 지니다 떠나는 모습에 우리는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파릇한 청춘을 지나 세월의 색이 물들어 중년에서 노년으로 익어간다. 그러니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아쉽고 슬프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세월을 먹는 외모야 어찌하겠느냐마는 파릇한 마음만 유지한다면 평생을 청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연의 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된다면 그 무슨 아쉬움이 크겠는가. 내리막길에만 보이는 풍경이 있다. 산을 오를 때 대부분 앞만 보며 올라간다. 정상만 바라보느라 풍경을 잘 보지 않는다. 산에서 내려갈 때는 시야가 넓어진다. 저만치에 오를 때는 보지 못한 계곡도 보인다. 삶도 그렇더라. 젊을 때는 가열차게 전진만 하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한 풍경들이 많다. 정상을 지나 하산길로 접어드니 세상을 넓게 보게 된다. 하지만 또 시야가 넓어지니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질까봐 조심스럽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하산길을 만끽해보자.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다. 봄이 되면 뉴스에서 봄꽃들의 개화 순서를 알린다.
눈 속에 피는 매화가 가장 먼저 봄의 시작을 알리고 5, 6월에 피는 철쭉이 봄의 끝을 알린다고 한다.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듯이 인간도 일찍 피든 늦게 피든 그 계절은 온전히 당신이다. 일찍 피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늦게 피었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 그대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필 것이다.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습관. 어릴 적에 쓴 일기, 청춘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할 시기에 쓴 연애 편지, 완성하고 혼자 가슴 뛰던 시 같지도 않은 시. 내가 쓴 글은 고작 이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책을 읽고 꼭 정리하는 습관이 그나마 내가 막글이라도 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었다. 책처럼 훌륭한 스승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 말라가는 우물이 채워지는 기분이 든다. 인터넷에는 없는 정보가 없다. 사람들은 인터넷과 친해지면서 책과는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알맹이만 빼먹고서는 제대로 된 찐빵 맛을 알 수 없듯 인터넷에 있는 간단 명료한 정보는 책을 읽고 깨닫는 지식과 지혜와 견줄 수 없다.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영양을 보충하자. 책처럼 좋은 영양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마디 없이 곱게 자란 어른은 없다. 숨이 막힐 정도로 분주하게 달리지만 문득 그 자리에서 멈칫할 때가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지? 왜 내 어깨는 늘 이렇게 무겁지? 멈칫멈칫하다 보면 꼭 슬럼프가 뒤따른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고 자신감과 의욕이 바닥과 맞닿는다.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기 위해 열심히 살을 만들다 어느 순간 마디를 만들며 숨 고르기를 한다. 그렇듯 인간도 마디를 만드는 시기가 찾아온다. 마디 없이 곱게 자란 인간은 없으니 말이다. 아이들만 성장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어른도 끊임없이 성장통을 겪는다. 어른도 아프고 어른도 눈물이 난다. 나의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다. 인간은 말을 먹고 자란다. 내가 밖으로 내보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먹고 산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려 노력하면 자신도 모르게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말은 상대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상이 밝다고 거듭해 말해보자. 그러면 세상이 정말 밝아질 것이다. 말에는 세상을 어둡게도 밝게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실한 열매가 되어간다. 과일나무에 몽우리가 생기더니 꽃이 피어나고 새파란 열매가 맺힌다. 이런저런 자연 풍파를 다 거치며 어떤 놈은 다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고 견뎌낸 놈은 가을 햇살을 먹으며 튼실하게 익어간다. 인간의 생애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니 나이 들어감을 슬프게 생각하지 말자. 덜 익은 푸른빛의 사과는 풋풋해서 아름답고 잘 익은 빨간빛의 사과는 빛깔과 향이 아름답다. 세월을 먹을수록 실한 열매가 된다. 곱게 나이가 든 어른은 얼굴과 표정에서 녹익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의 새하얗고 고운 백발에서 기품이 묻어나온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익어가고 싶은가? 남들이 뭐라 하든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가끔은 내 감정을 타인이 결정할 때가 있다. 충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마땅히 불쾌해야 한다고, 마땅히 불행해야 한다고 감정을 강요받을 때가 있다. 타인이 결정하는 감정을 거부하면 불행 대신 행복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의존적이던 감정을 독립적으로 바꾸어 보자.
따지고 보면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다. 그러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게 느끼는 감정은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자체로 최고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오늘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낸 것이다.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내게는 30 넘은 자식 둘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며 둘 다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때로는 방임처럼 느껴질 정도로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왔다. 그들이 내게 조언을 구할 때만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다. 부모가 자식의 진로와 평생의 배우자까지 간섭하는 것은 자식에게 주어진 과제를 빼앗는 것과 같다. 완전한 개입은 금물이다. 관심과 간섭의 경계를 살피기가 참 어렵다. 하지만 그 선을 잘 지켜보려 애쓴다.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삶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자식이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자식의 모든 실패를 가로막다 보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힘, 실패를 거울 삼아 방법을 찾는 힘이 생길 수 없다. 아이들은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한다. 살면서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홀로 그 실패를 견딜 힘을 길러줘야 한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아이의 실패를 지켜보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내가 볼품없이 쓰러지더라도 너를 끝까지 응원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해주자. 그것이면 충분하다. 따뜻한 마음을 쓰면 내 마음이 먼저 녹는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이리로다. 이채 시인의 시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우라의 한 구절이다. 작지만 텃밭 농사를 해보니 나달에 스며든 농부의 땀을 알겠다. 밭에서 자라나는 풀과 꽃들의 소중함도 알겠다. 농사를 지어보니 철이 더 든다.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차별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다. 나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아끼지 말고 꽃을 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자. 마음을 아끼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얼어붙는다. 따뜻한 마음을 많이 쓰면 가장 먼저 녹는 것은 내 마음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세월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새 시간은 우리를 인생 중후반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나이 듦에 따라 마음도 편해지고 넉넉해질 줄 알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걱정과 두려움, 불편함이 많아집니다.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던져진 자신에 대해 더 깊고 진지하게 탐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사색과 탐구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